I just wanna be happy tonight. 안녕하세요. 산재 마스터TV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시던 중에 이 손가락 골절 재해를 입은 근로자분께서 주셨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서 근무할 때에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분들께 많이 문의를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재해가 있었지만 별로 안 다쳤네 이렇게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동네 가까운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진을 받고 보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진료를 받고 보니 미세한 골절도 있고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통증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치료되는 상황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 산재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이미 최초로 방문한 병원에 간 지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 신청을 하려면 최초 방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재해 후에 처음 방문했던 병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네, 산재지정 의료기관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치료를 해줄 자격이 있다고 인력이나 장비, 시설 등의 요건을 검토해서 인정해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말합니다. 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려면 공단의 여러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그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산재 환자를 진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산재로 승인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산재 환자가 치료할 만한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라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웬만한 병원이나 의원 등은 대부분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시면 고객소통 메뉴가 있는데요. 하위 메뉴로 민원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항목을 통해서 소재지별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해 후에 최초 방문한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이미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냥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해 후에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이곳에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요양신청서에 첨부될 주치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처음 방문한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즉 전원 신청을 해서 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다시 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산재 환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해 후에 최초 방문한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다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주치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가실 때 1차 병원의 진료기록부, 진단 영상, 검사 결과지 등을 준비해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진료의 연계성 측면에서 용이할 것입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받아 그 병원의 접수 대행을 위임하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의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업무상 질병과 같이 산재로 승인받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그 인정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접수 대행을 위임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관할지사에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재 승인된 다음에 산재로 승인되기 전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지불한 치료비는 요양비 청구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환급해 주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 후 방문한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와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